자, 법인세 총론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납세 의무자와 과세 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각각 따로따로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묶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표가 이제 4번에 있는 표고요. 이 표는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법인세 총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시험에서의 비중, 어떤 시험이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저도 지금 뭐 출제위원을 하고 있지만 일단 법인세에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때 이거는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를 해요. 뭐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표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납세 의무자로 구분을 했을 때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본점 소재지가 내국에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국 법인인지 외국 법인인지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말해서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했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올까요? 4가지가 나오겠죠. 내국 영리법인, 내국 비영리법인, 외국 영리법인, 외국 비영리법인. 어려운 내용 아니죠 지금? 즉 내국 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본점 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면서 영리 목적인 법인인 거고요. 내국 비영리법인은 본점 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면서 분배를 하지 않는 영리 목적이 없는 그러한 법인인 거고요. 이렇게 4가지의 이제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그 4가지의 유형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각 사업연도 소득부터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내국 영리법인이다 라고 한다면 내국 법인이니까 일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가 되는 거고요. 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수익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옆에 제가 이제 이렇게 암기하자라고 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자, 내국이라는 건 국내외 모든 소득이고요. 외국이라는 건 국내 원천 소득만 말하는 거예요. 영리라는 건 모든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비영리라는 건 수익사업 소득만 말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국이라는 말은 국내외, 외국이라는 말은 국내, 영리라는 말은 모든, 비영리라는 말은 수익사업 소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국 영리법인이다. 국내외 모든 소득. 내국 비영리법인이다.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 외국 영리법인이다. 국내 모든 소득. 외국 비영리법인이다. 국내 수익사업 소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각 사업용 소득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단어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은 각 사업용 소득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금방 이해가 가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청산소득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은요 내국 영리법인만 과세됩니다. 다른 법인 유형이라고 한다면 과세가 되지 않아요.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은 내국 영리법인인 경우에만 과세가 되고 있고요. 다른 법인 유형이다라고 한다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이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의 형태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 과세됩니다. 모두 다 과세돼요. 이게 뭐 내국 영리든 뭐 외국 비영리든 뭐 다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플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주택을 하나 샀다. 우리나라의 소재에 있는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그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애플도 우리나라의 토지 등 양도소득 납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과세 법인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죠. 비과세 법인은 요거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국가 등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대한민국, 구청, 시청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법인이기는 한데 지금 납세 의무가 있기는 한데 과세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각산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모두 전부 다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비과세 법인이라고 해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국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이라고 한다면 구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납부를 해요. 이것도 좀 웃긴 거 아니에요? 국가가 돈 벌어가지고 국가한테 납부를 해요. 지가 돈 벌어가지고 지한테 납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웃기잖아요. 개념이 안 서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과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등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국가는요.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는 국내에 있는 뭐 구청이나 시청 말하는 거예요. 외국 정부나 지자체는요. 비과세 법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 정부와 지자체는 비영리 외국 법인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정부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양도 차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 영리법인 중에서 자기 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제외하고요. 기업이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만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러니까 뭐 큰 기업들만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완료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만 이러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요렇게 챙기시라는 거고요. 비영리 법인은 그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외국 법인은 우리 정부가 그 소득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표는 이 4번에 있는 이 표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요. 밑에 뭐 외국 정부는 비영리 외국 법인에 포함된다. 요거까지만 이제 살 붙여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법인세에 기본적으로 뭐 한 문제가 출제되는 이러한 문제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업연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사업연도의 의의를 한번 볼게요.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한 회계기간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법인 형태로 소득을 발생을 시켰을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법인세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소득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이냐, 그 기간을 잘라야겠죠. 그걸 사업연도라고 하고요. 원칙을 볼게요. 원칙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한 회계기간을 말합니다. 단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나는 의미로 사업연도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나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그리고 2월 28일부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막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법인의 사업연도는 여러분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9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기간 단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관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정관이라는 거는 회사의 내부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법인을 설립할 때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을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 등기를 먼저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는. 이때 이 법인 등기를 할 때 정관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정관이라는 건 회사의 내부 규칙. 여기서의 정관에 법인의 뭐 본점 소재지 이런 거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법인의 대표이사가 누군지, 법인이 발행할 주식은 뭐 얼마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등기부 사항에 다 적는데 이때 이제 정관에 적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업연도를 적게 되는 거예요. 한 회계 기간. 우리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령은 아시잖아요. 세법. 정관은 회사 내부 규칙. 즉 세법이나 회사 내부 너네들끼리 정해놓은 그 규칙에서 정하는 한 회계 기간 그걸 이제 사업연도로 하겠다. 단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딴 짓은 안 된다는 거고요.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바꿔 말하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연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즉 1년에 사업연도를 2번으로 자를 수 있어요. 3번으로 자를 수 있어요. 그거는 법인 마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법령에서 정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정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위 따로 정하여 신고한 사업연도, 법인 설립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우리가 신고한 사업연도가 법인의 한 사업연도가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고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를 한 사업연도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 문제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린 겁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틀린 질문입니다. 왜 틀려요? 정관에서 만약에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1일까지입니다 라고 정해놨으면 그게 사업연도가 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즉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거 없는 경우에 이 순위를 따르는 거고요. 이 순위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신설법인이다라고 한다면, 처음 생기는 법인이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보시면 내국법인은 설립 등기일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됩니다. 법인이 인격을 부여받은 날 설립 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아니고요. 설립 등기일이에요. 등기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거든요. 날짜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사업자 등록일이 아니라 설립 등기일입니다.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뭐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국내 사업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때를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특례에 따라서 법인 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초 손익 발생일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내국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설립 등기일과 최초 손익 발생일 중에 빠른 날이 되겠죠. 그래서 말 문제에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 등기일이다 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입니다.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맞잖아요. 밑에 특례는 부연 설명이 나와야만 맞는 거예요. 설립 등기일 전에 단 설립 등기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싶으면 최초 손익 발생일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고요. 원칙과 특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냥 둘 중에 빠른 날로 기억을 해두시고 계셔도 되고요. 자,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한번 볼게요. 변경신고는 언제 하는 거냐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한 사업연도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변경신고를 한번 볼게요. 기한 경과 후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서 1월 20일부터 1월 19일까지로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싶어요. 약간 좀 변태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대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가 1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다면 이 사업연도 변경신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2기 3월 31일까지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당해 사업연도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거고요. 다음 사업연도부터 변경이 되는 겁니다. 즉 2기 때는 이렇게 사업연도가 변경이 되지 않는 거고요. 2기 때도 여전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한 사업연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사업연도인 3기 때 변경이 된다라는 말이죠. 연을 우리가 붙여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020년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려고 했는데 2020년에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사업연도를 내가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변경 신고해야 된다고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때까지 이제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경 신고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월 1일 날 했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 변경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2기 사업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2021년도 사업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여전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1년도의 사업연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22년도의 사업연도는 언제? 변경한 사업연도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얘는 뭐예요? 기한 지나서 했기 때문에 변경 전 사업연도를 따르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즉 기한 경과 후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는 변경이 되지 않고요. 다음 사업연도부터 변경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경과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가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20년이 만약에 1기라고 해볼게요. 최초 사업연도예요. 2020년도의 사업연도를 우리가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를 한 사업연도로 정해놨어요. 중간에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 그냥 이렇게 잘라서 6개월을 한 사업연도로 할게요.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설법인은요. 최초 사업연도 경과 전에는 이렇게 처음에 정했으면 처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 거지 이때까지는 사업연도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정했으면 정한 대로 일단 그 사업연도는 다 지나야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하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할 수가 있다. 자, 이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밑에 이제 예를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1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변경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죠? 2기 3월 31일까지 해야 되죠. 2기 3월 31일까지 제대로 우리가 변경신고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월 20일부터 1월 다음 연도 1월 19일까지로 이렇게 이제 변경 신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1기 언제예요? 이때죠. 2기 언제예요? 이때예요. 그러면 사업연도를 변경하게 되면 그 중간에 붕 떠 있는 그 기간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 붕 떠 있는 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별도의 기수로 쳐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요 기간이 한 달이 넘어간다. 그러면 요거는 얘가 2기가 되는 거고요. 얘가 3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 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얘도요.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2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19일까지가 한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사업연도를 변경하게 되면 그 변경하기 전과 변경한 후에 사업연도에 붕 떠 있는 그 기간이 발생을 해요. 그 기간이 1개월이 넘게 되면 그 기간도 한 사업연도로 인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 한 사업연도로 하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1년을 초과하는 그 기수가 한 기수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건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1년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사업연도가 끝나면요 법인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주주총회 열어야 되고요, 뭐 막 이사회 열어야 되고요, 거기서 뭐 우리 이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나 뭐 이익여금 그거나 이제 다 이제 모든 재무제표를 다 확정 짓고
분배하고 요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연도가 끝나면 법인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업연도가 한 달도 안 되는데 한 20일 사업하다가 갑자기 장부 만들어야 되고 뭐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고 뭐 주주총회 열어야 되고 이런 짓을 해야 돼요. 하고 싶겠어요? 이미 이때 사업연도가 끝났으면 그 복잡하고 많은 짓을 이때 한번 했을 거예요. 그쵸? 한 2월달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요거 끝나자마자 사업연도가 요때 또 종료가 되면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복잡한 짓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우리가 봐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붕 떠 있는 요 기간이 1년이 한 달이 넘으면 별도의 한 기수로 보지만 그게 한 달이 안 되면 변경되는 이 사업연도에 포함을 시킨다. 그렇게 되면 예외적으로 회계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는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은 뭐 사업연도도 뭐 완벽하게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법인세 총론 세 번째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반적인 이제 OT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그 밴드에다가 다 올려놓는 걸로 할게요. 그거 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이제 뭐 수업이 진행되는구나라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의 질문 있으신 분은 제 핸드폰 또는 그 밴드 메시지로 저한테 대화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